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일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국토부가 선도지구 이주 지원 주택을 분당과 평촌, 또 산본에만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일산과 중동에는 추가 공급이 필요 없다는 시각인데요. 일반 재건축과 재개발처럼 주택 시장이 이주 수요를 자연스럽게 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일기 신도시 재건축으로 이주 수요가 늘어날 경우 생활권 주택 시장이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주변 재개발과 재건축 등 주택 공급이 원활하다면 이주 가능한 공간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시각에서입니다. 국토부는 2027년부터 5년간 일기 신도시 안팎에서 연평균 약 7만 호의 주택 공급이 예상된다며 이는 이주 수요 전망치 연평균 3.4만 호를 크게 웃도는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대신 모든 일기 신도시 정비 사업이 지구 지정 후 2년 안에 관리 처분된다고 가정할 때 분당과 평촌, 산본의 경우 1, 2년 정도 이주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지역이 있어 유휴 부지에 주택 7,700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계획된 기간에 적절한 사업 속도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지적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GTX B와 C의 착공이 지연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를 감안해서 광역교통 개선 방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주 전용 단지 조성보다 민간과 공공, 분양과 임대 등 다양한 주택 수급 관리로 이주 수요를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입니다. 주택 수급 상황이 일시적 또는 국지적으로 나빠질 경우에는 지자체와의 신규 유휴부지 협의 등으로 해결해갈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적용과 3기 신도시 공공택지 적기 공급 등으로 1기 신도시 외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타 정비사업의 관리 처분 시기를 조정해 이주 수요를 분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특수교사 사망사건 관련 진상조사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한 가운데 최근 위원회 운영세 측에 합의하고 진상조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교육청과 교직단체는 앞서 두 차례에 걸친 회의와 교육감 간담회에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안의 큰 틀을 마련했고 이를 바탕으로 제3차 회의에서는 운영세칙 등을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진상조사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며 위원회에서 정한 조사의 방향과 범위 내에서 진상조사단은 독립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 오는 26일 개최될 제4차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조사 반원을 확정하고 조사 방향과 범위를 정해 진상조사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인천시가 옛 송도유원지를 복합단지로 조성합니다. 시는 장기간 방치된 연수구 송도유원지 일대 2.6제곱킬로미터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이곳을 복합단지로 조성하고 개발을 위한 송도유원지 르네상스 마스터 플랜을 내놨습니다. 시는 송도유원지 일대를 8개 블록으로 나눠 스포츠 콤플렉스와 문화복합 친수공간, 친환경 주거단지 등을 조성하기로 하고 오는 2026년 하반기까지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을 마칠 계획입니다. 한편 시는 이 부지 가운데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 부영그룹에 도시개발과 테마파크 사업을 분리해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협상이 결렬되면서 해당 부지를 제외하고 도시계획을 통한 종합개발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부천 YMCA가 시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부천시의 이미지와 정책에 관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부천시장이나 부천시의회 의원들에 대한 평가부터 부천시 주요 현안들도 포함되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정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천하면 떠오르는 도시 이미지를 묻는 질문에 시민들은 문화도시를 가장 먼저 꼽았고 뒤이어 서울 주변 도시나 소비도시를 생각했습니다. 또 부천에 계속 거주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시민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시점, 부천시와 부천시 의회에 대한 만족도도 공개됐습니다. 부천시장은 부천시정을 잘 수행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보통이라는 답변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약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습니다.
부천시의회는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10명 가운데 5명 이상이 보통이라고 응답했고 다음은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순이었습니다. 주요 현안에 대한 질문도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올해 부천시의회 양당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던 부천시정연구원 설립에 대해서는 찬성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잘 알지 못한다는 답변도 있어 적극적 안내와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부천시의 원도심 재개발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보통이라는 답변이 46%, 약간 그렇다가 17% 등으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다소 높은 편이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한 달 반 동안 진행된 설문조사, 부천의 도시 이미지와 정책, 환경, 정치, 경제 등을 포함한 5개 분야, 41개 문항이 중심이 됐는데 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성장이 멈춰버린 듯한 도시, 정치하고 있는 듯한 도시, 많은 그동안의 성장 과정에서 생겼던 문제들이 이제 쌓여 있고 그것들 정리해서 풀어내야 되는 그런 시점, 정리된 내용들을 저희 시에서도 정말 면밀히 분석을 하고 함께 또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서 시민들도 지역 문제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늙어가는 도시와 줄어드는 학생 수가 걱정이고 학생 수들이 너무 줄어가지고 학교가 아이들이 없는 것 같아서 젊은 층들이 좀 더 많이 잘 살 수 있는 부천이 됐으면 좋겠어요. 부족한 녹지와 교통 정체도 우려합니다. 녹지율이 좀 작다는 게 혼미산이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인구 비례에 봐서는 좀 녹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고 우리가 입을 모아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요. 나머지 교통이 복잡하다 그러나요? 그런 건 문제. 2년마다 실시하는 이 설문조사의 결과와 토론의 내용은 부천시를 상대로 정책을 제안하는 데 활용할 예정입니다. 시장과 그리고 시의회 그리고 우리 부천시의 그런 리더십과 관련해서는 기존보다는 좀 긍정적인 인식이 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정을 연구하거나 또 개발하는데 그리고 시민들이 소통하는 그런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천 YMCA와 가톨릭대 부천연구센터는 설문에 참여한 1,300명 가운데 미응답과 부실 답변 등을 제외한 988명의 응답을 분석해 활용했습니다. 설문의 최종 응답률은 76%로 이번 조사의 신뢰도는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2.66%포인트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한 주간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주요 활동을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 시간입니다. 김주영 국회의원이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하나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에서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통상임금의 성격을 소정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임금은 근로의 대가라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판단이라며 변경된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계산을 둘러싼 노사 간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행처럼 통상임금의 정의가 근로기준법상 위임 규정도 없이 시행령으로 정의되어 행정해석과 판례에 의존해야 하는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해 해석상의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상혁 국회의원이 지난 17일 접경지역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접경지역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최근 북한의 대남 소음 등으로 불면증, 환청 등 불편을 겪고 있는 접경지역 주민들에 대해 이미 발생한 피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 접경지역 특별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 발전 지원 내용을 담고 있지만 피해에 대한 지원과 예방에 대한 내용은 없는 실정인데요.
박상혁 의원은 정부가 전쟁 위기 고조, 남북관계 경색에 책임을 갖고 있는 만큼 이로 인해 피해를 받은 주민들을 지원하고 피해 경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부천시를 지역구로 둔 김기표, 서영석, 이건태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나란히 수상했습니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김기표 의원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국토부 LH의 사전 청약 취소로 인한 피해자 구제책 마련, LH와 국립항공박물관 등 공기업, 공공기관의 기강 해이 문제 등을 지적했는데요. 서영석 의원은 의료붕괴 해소와 지역 보건 강화, 국민연금 개혁안의 불합리성 개선, 공공복지 시스템 강화 등을 주요 의제로 삼고 건강보험 보장성 약화와 국민연금 개혁 관련 문제 등을 꼬집었습니다. 이건태 의원은 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정부 정책과 검찰을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했다는 이유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노종면 국회의원이 지난 18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부평 지역의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캠프마켓 의견 청취 및 현안 설명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노종면 의원은 간담회에서 캠프마켓 추진 경과와 토양 오염 조사 및 토양 정화 일정, 문화재 조사 및 지정 현황, 향후 일정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는데요. 이번 간담회는 총석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노종면 의원은 실질적인 해결책 모색에 중점을 두고 이번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노종면 의원은 캠프마켓 활용가치 증대를 위한 주민들의 강한 열망을 느낄 수 있었다며 캠프마켓이 부평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가치를 빛내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부천병 지역구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20일 부천 옥길동에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인 똑버스에 탑승했습니다. 이 의원은 부천 옥길동 퀸즈파크 정류장을 출발해 지하철 7호선 천왕역까지 이동하면서 최근 확대된 버스의 주요 거점역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20일의 총선 당시 옥길과 범박지역 일대에 지하철 연계 노선 증차를 공약했던 이건태 의원은 지난 7월 수요 응답형 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로써 기존 5대에서 7대까지 늘어난 부천 똑버스는 지난 1일부터 7호선 천왕역과 까치울역 등으로 운행 거점을 확대했습니다. 이용 시간은 매일 새벽 6시부터 밤 11시까지로 이용료는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과 동일한 1,450원입니다. 인천 해수면 높이가 전국 평균을 넘어 해마다 3mm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우리나라 연안 해수면 높이를 관측한 자료를 보면 지난 1989년부터 2023년까지 35년간 평균 해수면이 해마다 3.06mm씩 높아져 총 10.7cm가량 상승했습니다. 해역별 평균 해수면 상승 속도는 울릉도를 포함한 동해안이 연 3.46mm로 가장 높았고 인천을 포함한 서해안 연 3.2mm, 남해안 연 2.74mm 순입니다. 특히 서해안의 경우 인천은 연 3.13mm를 기록했습니다. 인천시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나섭니다. 시는 중소기업 600억 원, 소상공인 125억 원 등 모두 725억 원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은 최대 3억 원, 소상공인은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은 오는 30일부터 자금이 다 떨어질 때까지 인천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소상공인은 같은 기간 인천신용보증재단 8개 지점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